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흑산공항은 결국은 뭐 생존의 문제다. 주민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흑산공항이 건설되는데 이 공항의 활주로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 단체들이 자꾸 그 반대하는 이유가 3가지. 내가 그 국립공원 위원들한테 7월 20일 날 공원위원회 그 심의 시 제가 찬성자 측 그 주민 대표로 제가 가가지고 상당한 집중 포화를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립공원 위원들한테 흑산공항 건설이 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첫째는 환경성, 둘째는 경제성, 셋째는 안정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활주로의 길이가 짧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환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제 경제성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안정성으로 돌아섰는데 안정성 부분을 얘기하면 활주로 길이 이제 비행기 안정성을 얘기하는데 비행기는 지금 총괄하는 게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비행기가 1200m 활주로에서 1160m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 문제 제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시 다룬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ATR 42 기종을 도입 예정인데 그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걸 누가 관장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에 날고 뜨는 모든 비행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공원위원들이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새 서식지가 지금 흑산도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이 철새 이 보호 이런 관점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언론에서 지금 철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서시가는 저 국립공원연구원 그 우리나라 철새센터죠. 그 국립공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서시가는 철새의 종의 75%가 흑산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흑산도라 하면은 본도에서부터 저 멀리 가구도까지 흑산도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새가 흑산도 전역에 걸쳐서 전부 다 관찰이 되는 것이지 마치 지금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새의 서식지가 곧바로 비행장 그 섹터 내가 전부 다 그렇게 거쳐가느냐 이렇게 이 보도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립 그 철새 연구센터에서는 거기에는 새의 종류가 70%가 텃새고 30%가 철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가 여기를 거쳐 관찰하고 여기서 거쳐가는 그 종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서식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흑산공항이 건설된 부분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흑산도에는 제1의 서식지, 제2의 서식지, 제3의 초지가 있습니다. 제1의 서식지는 국립공원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립공원 흑산도 그 분소가 있는 배낭기미 습지가 제1의 습지고 제2의 서식지 습지는 국립공원 철새센터가 있는 진리마을 습지가 제2의 습지고 제3의 초지는 흑산도 기상대에서 예리 마을 사이에 산 능선에 있는 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행장하고는 전혀 이해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모든 흑산도를 경유하는 철새들이 전부 다 흑산도 그 공항 부지에
경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철새들이 많이 이렇게 서식도 하고 경유도 한다면 조류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비행에 좀 조류는 위험 요소일 텐데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철새에 대해서 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거기에 지금 서식한 텃새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류들이 굉장히 많다면. 텃새요? 네. 즉 비행기가 이 새와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거기 섹터가 대봉산이라 해가지고 해발 약 12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47m, 40m에 45m 정도를 125m 정도에서 45m 정도를 절개를 하거든요. 네. 절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행장의 활주로의 높이가 해발 80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서식하는 갈매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ATR 42 기종과 일반 제트 엔진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흡입구 내로 적은 새들이 들어갈 수 있다. 네. 들어가면은 불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ATR 42 기종은 이것이 들어가면 자체 내에서 다 이것이 가루가 돼요. 소화가 돼 버려요. 비행기 사고 연료는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적은 새들은 버드 스트라이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런데 이런 ATR 42 기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운동 하신 분들이나 또 일부 정치권에서 자세하니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운 상식으로 그냥 말을 위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공원위원들에 대한 홍보 부족, 두 번째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네, 10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꼭 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흑산공항 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정일훈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이 흑산공항 부분은 지역 관광 또 경제 활성화와 또 환경 문제가 부딪히는 좀 부분인데요. 오늘은 주민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은 흑산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